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1막에 이어서 두 차례 걸쳤죠. 1막 두 번에 이어서 이제 2막 들어갈게요. 1막에서 이제 뭐 헬레나 어머니들을 만나서 중요한 얘기였죠. 어머니들 만나서 헬레나를 소환했는데 여차저차 뭐 파리스가 들쳐매고 간다는 얘기에서 이 파우스트가 정신을 놨죠. 흥분한 나머지 없애버렸지. 빵 하고. 그래서 본인도 좀 뭐 쓰러졌던 뭐 그런 장면이었을까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막에서 이제 이어져요. 높고 둥근 천장을 이룬 협소한 고딕식 방, 옛날 파우스트의 방 변한 것이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일부에서 우리가 파우스트 방 높고 둥근 천장을 이룬 협소한 고딕식 방이었다는 제목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거를 다시 생각해보고 그때의 파우스트, 그때의 뭐 바그너였는지 누구 뭐 제자 한 명 있었죠. 그리고 뭐 메피스토와의 만남, 그리고 파우스트 혼자서 고뇌하면서 천상의 소리를 듣고 이랬던 것들이 쭉 있었어요. 자, 그런 곳으로 다시 와버렸어. 다시, 그죠? 어, 메피스토가 고풍스러운 침대에 누워있는 파우스트의 모습이 보인다. 정신이 잃었으니까 뭐 이런 상황 설정부터 시작되는 거겠죠. 여기 누워있어라. 헤어나기 어려운 사랑의 굴레에 유혹당한 불행한 친구여. 헬레나로 인해 기절한 자는 쉽게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것이다. 헬레나로 인해 기절한 자, 이거 상징적 해서 의미가 깊죠. 어, 어, 제가 지난 강의 때 아리만과 루시퍼의 힘을 가지고 헬레나를 세팅하고 파리스를 세팅한 것, 음과 양의 힘을 세팅한 것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수준을 높게 해서 지금 이제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봐도 이제 연장선상으로 보면 보세요. 지금 막 아리만 루시퍼 음양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한 헬레나로 인하여 기절한 자는요. 우리 설정상 메피스토는 섭리예요. 섭리가 보건대 쉽게 정신 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헬레나의 힘은 섭리도 넘어서거든. 음양의 진동값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캐릭터. 헬레나. 헬레나는 섭리까지도 조절해버리는 힘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 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메피스토도 어떻게 보면 벌벌 떠는 거야. 헬레나로 인해 기절한 애는 나도 어쩔 수가 없네. 쉽게 정신 못 차릴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일단 그런 차원이 있고 지난번 강의를 했으니까 자 우리가 보통 세팅하는 이 섭리의 힘이라고 하는 건요 정신 못 차려요 여러분. 쉽게 절대 정신 못 차려. 자 그것의 진동값이 더해지면 어떻게 돼요? 진리 세상으로 들어와. 이해하세요? 이치가 로고스가 만법이 공과 같은 곳에 있었던 보이지 않는 그 빛의 원상들이 있던 곳에서 음향이 진동을 하면 뒤틀림이 생겨버려서 여기서 물건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대표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뭐가 있다? 수소 하나. 수소 하나. 태극의 수많은 수억 겁의 시간을 거쳤던 작업으로 인해서 수소 하나가 만들어지면서 이 우주 안에서 폭풍이 일어나면서 물건을 하나 만든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물건은 뭐예요? 행성들이 될 수 있죠. 우주 먼지가 쌓여서 행성들이 되고 그 안에서 제일 적정한 지구 중심으로 진화 발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아카식 레코드야. 아카식 레코드. 지구 중심으로 진화 발달을 먼지 구름들, 이 우주 먼지 구름들이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들이 다 합하고 헤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지구 중심으로 뭉쳤다 떨어졌다 뭉쳤다 떨어졌다 하면서 행성들을 만드는 거죠. 우주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반짝반짝하고 그 항성들, 위성까지 포함한 행성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주인공인 태양계에 있는 지구까지도 만들어낸다는 얘기야. 자, 그게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그 자체가 헬레나와 아리만의 힘이라는 거예요. 헬레나와 아리만의 힘. 헬레나, 아리만, 그리고 뻗어나가는 파리스 설정상 루시퍼의 힘. 그것들의 음향의 진동값에서 나온다는 거야. 자, 그래서 섭리가 시작됐어요. 자, 그래서 섭리가 시작됐고 지구다운 게 만들어지고서 이제 어떻게 신의 아들들인 인간이 만들어지면 얘네들이 지랄 맞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문제야. 표현해 보자면 쉽게 이해해 보세요. 광물이나 식물이나 동물 조상들은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봤을 때 이미 멈춰버린 우리의 조상들이에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지구 안에서 자연 만물의 어머니로 된 거야. 자연 만물의 어머니로 됐고 그 안에서 이제 지금 지구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이 지랄맞은 인간들. 왜 지랄맞다는 표현이 나와요?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이게 신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의 모습이야. 이 신의 모습을 했으니 얼마나 지랄 맞아요. 갑기 다시니까. 그러니까 망각의 강을 건넌 인간이 깨닫지 못하면, 쉬운 표현이에요, 이것도. 깨닫지 못하면 이 음양의 진동값 안에서 자기가 맞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는 어때요? 이 섭리의 음양의 진동값이 한 번 더 꼬여서 여기서는 더 지랄 발광을 하게 되는 거죠. 진리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신들 때문에. 이 신들 때문에. 자, 반대로 설명해 보죠.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다라는 걸 알아야 돼. 이거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얘기한 고통을 진짜 고통으로만 세팅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적 진리 수준만 툭 하고 진짜 벗어나도요, 고통을 좀 바로 보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물론 섭리를 다 벗어나야지 고통의 실체를 보지만, 진리만 제대로 딱 벗어나도요, 섭리를 섭리대로 보려고 하는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 이 고통값은 곧 행복일 수 있고 기쁨일 수 있구나. 같게 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막 뉴스만 키면 막 승질이 나고 뭐 정치인들만 보면 막 화가 끓고 경제가 돌아가는 꼴만 보면 막 부글부글 끓잖아요. 그거 자체가 꿀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지랄맞은 하나님들이 다 만들고 있어요, 지금. 다. 자, 그런 꿀잼이 있어야지 살맛이 나죠, 여러분. 아, 그냥 나는 행복해서 그냥 평탄한 길을 걸어야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절대 노노.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다. 자, 이 고찰은요, 제가 지금 현실을 빌어서 쉽게 설명드렸지만, 섭리를 벗어나서 끝까지 가도 똑같아요, 여러분. 절대 평탄한 게 좋은 게 아니야. 그거는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일 하나님 될 상태의 인간들이 겪을 수 있는 제일 심한 진동값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오문학이 지구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 자아는 물론 여러분들을 많이 걱정하고 있지만 엄청 기대해요. 이 표현도 이해해 보세요. 엄청 기대해. 왜? 지금 싹을 틔울 수 있는 기회거든요. 지금. 바로 지금. 어떤 제대로 된 싹을 틔울 수 있는 지금 대진화 발달기란 말이에요. 대진화 발달기. 음. 그래서 지금 오문화기를 잘 넘어서 6, 7문화기를 넘어가야 목성기에 갔을 때 그때의 제대로 된 인간으로 우리가 진화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오문화기에서 우리가. 그렇게 따졌을 때는 지금 오송원을 철저하게 제대로 갖추는 게 전반적인 인간의 목적이에요. 오송원을 잘 갖추는 게. 육문화기로 가면 어떻게 오송원에서 의식혼으로 넘어가는 작업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칠문화기로 가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의식혼 수준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목성기로 넘어가면 마나스의 힘을 키우려고 아마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자, 어쨌든 헬레나와 파리스의 힘이라고 하는 건 섭리의 힘이다. 아리만과 루시퍼의 힘으로 대변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했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섭리의 힘과 진리의 힘을 이해해 보자고 지금 이런 얘기까지 드린 거예요. 자, 쉽게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라는 의미예요. 쉽게 정신을 차릴 수는 없다. 구도자일수록 그건 어떻게 될까요? 더 심하죠. 왜냐하면 영적 자아와 물적 자아가 있는데, 물적 자아의 이 혼란스러움도 극복해야 되지만 영적 자아도 만나야 되고 이걸 또 환까지 시켜야 되는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도자로 세팅한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는요, 조금 더 어려운 미션, 장애물을 설치해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넘어야 된다. 기꺼이 넘으세요. 기꺼이. 자, 그러면서 그 방이죠. 예전에 파우스트의 방. 그러면서 이제 뭐 조수도 나오고 메피스토가 막 조수하고 대화하고 막 그런 것들이 나와요. 간단하게 읽고 쭉 넘어갈게요. 예, 조수가 이제 얘기를 해요. 저것 좀 보게 무시무시하거나 거인 같은 사나이가 파우스 박사님의 낡은 목표옷을 입고 서 있다니. 그의 눈초리가 그의 손짓에도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릴 것 같구나. 달아나야 할까? 그냥 서 있어야 할까? 아, 나는 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에피스토와 조수 그리고 파우스트의 관계 안에서 그 방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일단 설정은. 자, 그런데 이 전체적인 이제 흐름의 그 이 내용에 대한 흐름은 차지할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자, 이거 어떨 때 느낄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천부경을 만약에 돌리거나 대이치를 공부하거나 불경을 공부하거나 성경을 공부하거나 할 때 슈타이너식으로 표현하면 문지방 수호령을 만나든 이치를 만나든 악마를 만나든 천사를 만나든 이 느낌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 느낌이. 무시무시한 사나이가 막 뭘 걸치고 딱 내 앞에 서 있어. 내가 도망가야 될까? 서 있어야 될까? 난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치가 떨어져도 그렇고
고차 자아를 만나도 그렇고 이런 느낌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뭐 예를 들면 파우스트의 옷을 낡은 모피옷을 딱 걸치고 덩치 크게 막 이 조수 앞에 딱 복도 끝에서 나타난 것처럼 실제로 이치도 그런 느낌이 든다 그거예요. 제가 이런 거를 왜 안 하면 천부경을 막 무시무시하게 돌리다 보면요 이런 느낌이 이치를 만날 때마다 들어요. 이치를 만날 때마다 꼭 이런 모습이 아니지만 힘으로 느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통 표현하는 게 힘으로 느꼈을 때 아 이게 천사든 악마든 이치든 내가 예수를 만나든 석가를 만나든 이런 느낌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방 수호령을 만난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이 느낌이 더 가까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달아나야 할까 서 있어야 할까 막 이렇게 막 움찔움찔 거리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파수던 주걱을 딱 꺼내서 어떻게 싸대기를 날려라. 그게 예수 싸대기를 때려라, 부처 싸대기를 때려라, 보살이 나타나면 보살 싸대기를 때려라 이거예요. 이거 때려라. 자,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은 계속 놓여 있어요. 메피스토가 나이는 먹었어도 아직 넌 학생이구나. 만년 학생이겠지. 비록 학자일지라도 어쩔 도리가 없으니 그렇게 계속 공부나 하는 것이야. 그리하여 상당한 공중누각을 세울 수는 있지만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도 그걸 완성시킬 수는 없다네.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죠.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해요. 자, 이게 딱 제 마음이에요. 누구를 보는 섭리 안에서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지금 유튜브의 많은 선생님들을 보는 제 마음이야. 똑같아. 똑같아. 스승이라고 자칭하는 분들 나이는 먹었어도 본인들도 학생이에요. 저도 그렇고 만년 학생이에요. 반년 학생. 뭐 어떻게 학자라 그래도 어쩔 도리가 없으니 계속 공부하는 거죠.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의 진동값 안에서 삐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중누각을 세우는 거야. 사상누각을 세우는 거야. 어떻게? 그것도 억각 카르마예요. 저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포함되고 모든 스승도 포함되고 석가도 포함되고 예수도 포함되는 거야. 그런 면에서는 아무리 인간이 위대해져도 어떻게 해요? 완성할 수 없는 거야. 예수님이 완성했으면 세상이 이 꼴이 되면 안 되죠. 그죠? 부처님이 완성했으면, 석가부처가 완성했으면 지금 세상이 이 꼴이 되면 안 돼.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했다 그러면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럼 예수 너도 실패하고 석가 너도 실패했네. 이런 놈들. 너네 실패했네. 완성시킬 수 없어요. 왜?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도 그걸 완성시킬 수 없으니까. 이게 어디의 특징이니까? 섭리의 특징이니까. 섭리의 특징이니까. 자, 다만 보세요.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만 석가모니 부처와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이 이루었다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본인은 이루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해. 본인은 여러분도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돼요? 지금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여러분들 본인이 여러분들 본심 본태가 무진번에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생에서 공부해서 뭐라고 이루었다. 여러분 스스로가 진짜 양심적 고백으로 이루었다가 나와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억각 카르마를 극복하는 것이고 지금 메피스토가 얘기한 이 섭리적 특징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는 거야. 위대한 인간이기 때문에 완성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2023년이에요, 여러분. 지금. 자, 제가 지금 끝무렵에 설명한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섭리니까 어떻게 포기하라는 소리예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된다는 거야. 이루어야 돼. 이건 보통 사람들을 보는 섭리의 특징이야. 그리고 아까 카르마 쪽으로 봤을 때 시대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석가부처든 예수 그리스도든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정의에서는 벗어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가고 난 2000년 후에는 지금은 가능하다.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열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정도령이고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인간 진화는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2막에서의 메인 주제죠. 메인 주제, 호문클루스. 비극 일부에서 파우스트 조서였던 바그너가 지금은 위대한 학자가 되어 인조인간을 제조하고 있다. 이제 이런 장면으로 쭉 나가면서 이제 호문클루스가 나와요. 위대한 작업 때문에 벌써 여러 달 동안 아주 조용히 파묻혀 지내고 계십니다. 아, 이제 호문클루스를 만들어내네, 여기. 인조인간 호문클루스를 만들어내는 일. 자, 그런 와중에 이제 또 학사도 만나면서 이제 파우스트가 아니라 누구예요? 메피스토하고 계속 대화가 이어져 나가요. 학사, 착하디 착한 학생으로서 두려워 가슴 저며 찾아왔던 곳 아니냐. 그리고 저 수염난 작자들을 믿고 그들이 허튼 소리에 감동하던 곳이 아닌가. 어,
쉽게 이해해보자면요. 이게 늙은 교수님들, 젊은 학자들이요. 꼰대라고 무시하잖아. 야, 너 삼선했으니까 꺼져 하는 거 정치판도 똑같고. 뭐 지금 다 그래요. 뭐 좋은 말로는 하지. 젊은이들한테 우리 자리를 양보해야 됩니다만 이제 이러면서 신구의 갈등, 신구의 갈등 차원에서 약간 보자면 이제 느낌 있죠. 저 수염난 작자들을 믿고 내가 저 따위 소리에 감동을 했던 곳이야. 아, 이제 너 알고 나 보니까 저 노땅이 하는 소리였네. 저 꼰대가 하는 소리였네. 공부 면에서도 똑같네, 저거. 아, 옛날 것만 가르치고 아무 창조력도 없네, 저런 것들. 캐캐묵은 날들 책 속에서 그들이 알아낸 것으로 나를 속였지. 끽해봐야 네 그냥 책에 써 있는 거 먼저 알았다고 날 속였던 거 아니야. 자신이 아는 것조차 믿지 않으며 그들과 나 인생을 앗아가 버렸지. 자, 이런 상태로 지금 살고 있는 게 누구예요? 지금 유물론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이런 상태로 살고 있는 게. 다 스승 자체도 학사 너 자체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학사 입장에서 고백하면 이 수준에서 그냥 글만 보면 맞다는 거예요. 이것도 맞는 느낌이야. 그런데 전제가 달라요. 얘 학사. 말만 지도 지금 뻔지르르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 지금 이거지, 얘도 이거 말만 뻔지르르 한 거예요. 얘가 지금 파워투 수준일까? 메피스토 수준일까?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말만 뻔지르르 해. 말만. 지도 이 굴레에 갇혀 있는 거야. 그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중의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글적으로 봤을 때 맞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있고, 지금 이 학사 수준이라고 하는 건 파우스가 설정상 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야. 그러니까 얘는 또 누구한테 개욕을 먹을까요? 메피스토한테 이제 한 방 맞겠지. 저 싸가지 없는 놈. 이러면서. 자, 메피스토가 이제 뭐 그런 와중이에요. 애벌레나 번데기를 보면 그것이 장래의 오색 찬란한 나비가 되리란 것을 알 수 있는 법. 자, 이거 그냥 이치적으로 좀 보자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치죠. 애벌레는 나비가 된다라고 하는 이치. 그러니까 메피스토 입장에서는요. 야, 너도 애벌레나 번데기야. 지금 너도 나비가 될 수는 있지만 다 옛 것이 있기 때문에 새 것이 있는 거고 다 헌부대가 있으니까 그걸 또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이 이치지. 이 전체적인 이치임을 못 보고 어디 싸가지 없이 젊은 게 노인을 폄하해. 막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 되죠. 지금 제가 예를 든 노인 폄하라고 하는 것은요. 옛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꼰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어서 표현하는 것은 그거는 뭐예요? 대자연의 어머니 품을 얘기하는 거야. 대자연의 어머니 품도 모르고 인간 나부랭이가 진짜 인간이 안 된 사람 동물 나부랭이가 어디 좀 지식 좀 채웠다고 그쵸? 버릇없이 선생님을 낡은 것을 취급을 해. 그게 이치인 것도 모르고 메피스토 입장에서는 어때요? 어, 걔가 킁킁거리면서 먹이를 찾아서 막 그냥 봉지나 뜯고 다니는데 지가 사람이라고 우기는 거라고 똑같은 거야, 메피스토 입장에서는. 어이, 저 강아지 같은 놈. 애벌레가 번데기를 보면 나비가 되는 것은 알 수 있지. 너 내 말 이해하니? 이런 느낌이죠. 학사가 그러니까 또 얘기해요. 이 도전의식은 좋아요. 노 선생님, 우리가 옛날과 같은 장소에 있긴 하지만 새로워진 시대의 흐름을 잘 생각하시고 애매모호한 말씀일랑 상가해 주십시오. 우린 이제 완전히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내용만 보면 맞아요, 여러분. 내용만 보면. 그죠? 이 말 이해하시죠? 지금 선생님들이 옛날 경전만 보고 비판은 똑같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옛날 경전만 보고 그 경전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더 창조력 발휘하지 못하고 그게 전부인 양 그것만 인용해서 지금 공부를 계속 육생 상태에서 하고 있다. 지금 상황이야. 지금 상황. 아무 창조력이 없어. 아무 창조력이. 자, 세술은 세부대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세술은 세부대에 담는 거야. 자, 학사가 말한 건 맞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설명하지만 얘 학사는 그냥 애송이야, 애송이. 애송인데 맞는 말만 뻔지르르하게 한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세요. 자, 하지만 이건 이치적으로 여러분 맞아요. 이 이치는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꾸 내 과거의 습,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음양의 진동값을 동시에 잘 봐야 돼요. 과거의 습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창조력을 발휘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야 된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텍스트들은 구도자로서 동의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메피스토가 이제 또 이제 까겠죠. 이제 주걱으로 한 대 그냥 뒤통수를 날리는 거야. 저 애송이 녀석 이러면서. 젊은 사람에게 순수한 진리를 말해주면 순수한 진리라고 하는 건 메피스토 입장에서는 우주섭리예요.
아직 주둥이도 노란 것들이 전혀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 그냥 옛날 거라고요. 이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옛날 거라고 무시하는 거야. 그러나 뒤에 여러 해가 지나서 모든 것을 직접 자기 피부로 경험하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요? 알겠지. 그것이 마치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송이들은 그렇다는 거야. 선생님은 바보였다고 떠들어댄단 말이에요. 불과 그런 거 알아놓고. 자, 이제 보세요. 신구와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보세요. 이제 영시적으로 보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의식적으로 의식혼 쪽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물리적인 신구의 갈등도 있지만 영적인 신구의 갈등도 있어요. 자, 구도자가 알아야 될 신구의 갈등도 있고 여러분들이 영적 자아, 고차 영적 자아가 보는 시선에서의 신구의 갈등이 있어. 여러분들 자체가 자타브리가 된 상태라고 그러면 신구의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자타브리가 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다 보기 때문에 아, 신구의 갈등을 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지 신구의 갈등 안에 놓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신구의 갈등 안에 놓여 있지 않아. 메피스토는 지금 학사 때문에 이 학사 녀석 때문에 신구의 갈등 안으로 끌어내려서 지금 같이 말을 하고 있지. 메피스토의 본심은 뭐예요? 야, 자연 만물의 변화 원리를 좀 봐. 싸가지 없이 네가 아는 게 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그거는 세월이 알려주는 거야. 피부로 경험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거지. 그게 자연 만물을 보는 힘이라고 하는 거야.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얘기. 그래서 중의적으로 제가 좀 설명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나눠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 와중에 쭉 이야기가 이어지네요. 메피스토, 바퀴 달린 의자를 무대 전면으로 가까이 밀고 나가 관객들을 향하여 이거 지금 이제 희극이잖아요. 그래서 무대가 있고 관객이 있다는 설정이죠. 이제 그거를 제가 여기에 왜 밑줄을 쳐놨냐면 이 관객 여기가 이제 객석이죠. 객석 그다음에 뭐 여기 당연히 배우 일부에서 나왔던 뭐 작가 뭐 이 극장의 주인 또는 뭐가 있어요. 여기 배우 이런 거 뭐 무대 이렇게 있죠. 이게 여러분 진리가 되고 이 전체가 이게 우주가 되고요. 이 전체가 나의 일이에요. 이게 다. 이게 다. 본체에서 객체가 나가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과 모든 것의 작용은 이 관계에서 일어나. 무대와 객석 관객과 배우 그리고 그것이 작가로서 나왔고 그것을 제공하는 이 무대의 주인장이 있고 무대 자체도 있고 이런 것들. 이게 뭐예요? 천지창조 우르르 쾅쾅 에덴 동산, 생명나무, 나가, 뱀 출연 이런 거 다 관객과 배우, 주인공, 스토리들, 이야기들 그게 다 펼쳐지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매트릭스 안에서. 매트릭스 안에서 여러분이 끔찍히 싫어하는 이 속세 안에서 이게 다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이 고통의 온상, 고통의 바다, 고해. 얼마나 지긋지긋해요, 여러분. 게다가 뭐까지 있어? 아, 우리는 곧 죽는데요. 어이, 끔찍하잖아, 여러분. 이거 뭐 좋은 게 하나도 없네, 이거. 이렇게만 과연 생각될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만 과연. 자, 어쨌든 이 지금 파우스트가 무대를 설정하고 희극으로 설정한 이유가요. 여러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왜 산문 형식으로 그냥 소설로 안 쓰고 왜 그렇게 설정했을까? 특히 자연 만물을 관찰했을 때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꼭 이 파우스트라는 위대한 작품을 희극으로 해서 이 막 대화체로 이렇게 막 연기하듯이 이렇게 시체처럼 이렇게 막 나오냔 말이에요. 시에서 쓸 수 있는 언어같이. 다 그런 데서 나온다. 물론 옛날 작품이기도 하고. 자, 메피스토가 관객을 향해서 여기 높은 데 있으니 눈이 부시고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나도 여러분들 팀에 자리 하나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구도자가 여러분들이 상승을 해요. 상승을. 그러면 진리도 한때는 벗어나고 섭리를 막 헤치면서 나가고 어떤 이치들은 삐죽삐죽하면서 로고스에 닿는단 말이야. 로고스에 다 엄청난 기쁨도 얻고 다시 음양의 진동값으로 내려와서 여러분들 엄청 힘들기도 하고 이것의 반복, 무한 반복,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다시 태어나서도 무한 반복. 자, 섭리의 입장에서는요, 아, 저렇게 관객으로 앉아있는 것이 굉장히 편안해 보일 수가 있어요. 숨이 막히거든요. 숨이 막혀. 숨이 막혀서 잠깐 쉬고 싶다, 그거예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도 너무 불태울 필요는 없어요. 종종 쉬어야 돼. 근데 제가 더 위험한 건 뭐라고 해요? 그렇게 영영 쉬면 안 돼.
영영 쉬면 안 돼요. 제일 위험한 건, 이번 생은 여기까지야 라고 판단하는 건 그건 영영 쉬겠다는 소리야. 그냥 오늘만 쉬세요. 24시간만. 딱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영영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관객이라고 하는 건 무대를 보면서, 그 자리에서 나도 쉬고 싶다라고 하는 건 구도자 입장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표현으로는 그게 뭐예요? 이런 느낌으로 나온 게. 저도 막 머리가 복잡할 때는 뭐를 킨다? 넷플릭스를 켜서 치고박는 걸 본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틈에 자리 하나. 예, 여러분들 다 개인적으로 그런 이제 상황들이 생기고 지금도 있고 좀 쉬어가고 그런 게 필요하죠. 어떤 면으로 보면요. 지금 보통 사람들은 고민하고 있는 것에 풍덩 빠지는 게 쉬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막 걱정하고 정치, 경제, 막 우리 애들 아파트 막 이런 거 고민하는 게, 막 속편한 거야, 오히려. 야, 그런 게 오히려 속편하다, 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독자 여러분들은. 야, 그런 면에서 봐도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이제 학사가 다시 얘기해요. 누구나 나의 30이 넘으면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네들은 적당한 때에 때려 죽이는 게 상책일 겁니다. 이 싸가지 없는 얘기를 하죠. 야, 너 땅 꺼져. 30살 넘었어? 그럼 다 죽어야지. 이런 거. 실제로 군호 신구 간의 갈등이 있을 때요. 진짜 이렇게 과격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늙은이들은 특별권 주면 안 된다. 뒷방으로 물러나라. 꺼져라. 냄새난다. 너희들이 뭘 아냐. 너희들이 핸드폰도 못하고 아는 게 뭐냐. 아마 이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핸드폰을 잘하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물론 해도 되지. 물론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뭘 잘해야 돼요. 너희들이 그래 너가 지금 죽어버리라고 하는 30 넘으면 너희들도 곧 부록이 되고 곧 지천명이 올 거야. 너희들 그때 되면 아까 메피스토가 얘기했지? 너희들이 겪어야 한다고 영적 자아, 물적 자아가 어떻게 소통하는지 그때 돼서야 아는 거야. 나는 지금 스마트폰 잘 못하지만 나는 지금 이걸 공부하고 있거든. 너희 10년만 지나봐라. 나한테 와서 공부하자고 할 걸. 자,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요. 선행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자와 물적자의 환을 만드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돼요. 그게 지천명이 일어나서 이순이 되고 종심이 됐을 때 하는 일이야. 그래서 5, 6, 70대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공부? 영적자와 물적자를 만나게 하는 공부. 천부경도 공부하고 예를 들면 불경도 성경도 공부하고 그죠? 마음 공부도 하고 명상도 해보고 수련도 해보고 맞는 수련도 찾아보고 수행도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시행착오도 겪고 하는 거예요. 하는 거. 물론 그게 꼭 4, 50, 60, 70대에 시작된다는 건 아니에요. 일찍 시작되면은 10대 후반, 20대 초에도 물론 시작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노땅 얘네들이 지금 욕하고 있는 30살 넘은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은 분명히 아파트 장만도 있지만 뭐도 있다? 진짜 공부도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공부도 있다. 그래서 이걸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싸가지 없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안. 이래야 돼요. 미안. 미안. 넌 나중에 보자. 일을 가세요, 일을. 자, 메피스토. 제가 보세요. 제가, 미안. 이랬죠. 여기 메피스토가 얘기하죠. 이쯤 되면 악마도 더 이상 할 말이 없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쯤 되면 악마도 더 이상 할 말이 없군. 저 싸가지 없는 놈. 뭐라고 얘기해요. 쟤네들은 그 이제 먹통인데. 그래서 게다가 얘 학사 뭐예요? 자기가 배워서 다 알았어, 지금 이미. 이제 또 뒤에 가서 여기 이제 학사 빨간 줄 쳤죠. 이게 섭리를 정도를 구도자가 중요한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빨간 줄을 쳤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뭐야 학사에 깡통이에요 깡통. 이거 그냥 헛소리야. 얘 입장에서 헛소리야. 근데 내용만 보면 아주 맞아요. 그래서 제가 빨간 줄로 쳐놨죠. 자, 이 선언부터 이제 학사라는 부분을 제하면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으면 악마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다. 이거 니치예요 여러분. 이게 괴테의 익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부랭이 학사한테서 이렇게 이치를 넣어놨어. 이게 괴테 재미예요. 이걸 누가 이걸 괴테가 이거를 쓰면서 재밌다고 볼진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읽으면 재밌어요. 괴테도 참 짓궂네. 학사 설정을 이렇게 놓고 여기다 이치를 담아 놓다니. 이렇게 저는 보는 거야. 내가 원치 않으면 악마도 존재할 수가 없소이다. 나는 나예요. 야, 악마 꺼져. 지금은 나는 선소환. 천사 소환. 천사 소환했더니 뒤에 악마가 있네. 뭐 어쩔 수 없지. 악마는 다음. 악마 내가 선언하지 않으면 악마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상위 이치예요.
자, 그 악마가 이제 내 놈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릴 것이다. 섭리 입장에서는 네가 아무리 이딴 소리 해봤자 넌 그냥 모르는 애야. 애송아, 애벌레야 이러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내용상 메피스토와 학사와의 관계도 이해하시고 저는 빨간 줄 치는 것, 그 텍스트만으로 이해하는 것은 섭리적 이치다. 그것도 상위 이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학사가 얘기해요. 이것이 젊은이들의 가장 고귀한 사명의 올시다. 자, 이거 이치예요. 중요한 이치야. 파우스도 얘기했지만 뭘로 공부해라? 젊음의 힘으로 공부해라. 내가 지금 주름이 많고 물리적 나이가 이 우주의 섭리의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문화가 정한 시간 개념에서의 물리적 나이가 70살이라고 늙은 거예요? 아니야. 그건 피부만 늙은 거지. 곧 죽을 나이지. 물질적으로만 늙은 거지 뭐예요? 여러분들의 영혼 값은 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야. 물적 자와 영적 자의 공부는 언제 하는 거다? 그때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 너희들 잘 알아들어야지. 그죠? 어쨌든 젊은이들이 가장 고귀한 사명이 올시다. 세계는 내가 창조해내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만든 얘기예요. 태양은 내가 바다에서 끌어올리는 것이며 아침에 뜨는 태양, 일출 생각하면 실제로 지구가 자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구 영적으로 이해했을 때 내가 태양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나스적으로 이해해 보세요. 지구가 자전하는 힘 자체를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봐. 내가 자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있던 태양을 내가 끌어올리는 거야, 이게. 이런 표현은 괴테의 전문이죠.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말한 지금 이 실제는요, 정말 실제. 비유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실제다. 이게. 다만, 아름답게 표현했을 뿐. 달도 그 교차하는 운행을 나와 더불어 시작하였고, 달이니까 교차가 나온 거죠, 여러분. 교차, 음양의 진동값이라는 거예요. 괴테는 이런 단어들을 의미 없이 쓰지 않는다. 음양의 진동값을 보고 괴테 수준에서 나름 아카식 레코드를 봤기 때문에 달은 교차하는 운행을 더불어 시작한다. 그냥 자연만 봐도 인력을 자꾸 끌어당겼다 놓고 하잖아요. 달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그게. 달이 없으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달이 있어야지 있는 거야. 그래서 지구의 뭐예요? 파편이야, 달이. 아카식 레코드로 봤을 때는 달이 떨어져 나갔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달의 역할이 그건 거예요. 달이 도망갔으면 지구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먼지 구름일 뿐이지. 목성과 같이, 토성과 같이, 마치. 자, 달이 교차하는 운행을 나와 더불어 시작하였고 이것도 중요하죠. 이거 굉장히 이치적인 말이에요. 달이 아무리 네가 교차하는 운행을 해봤자 뭐예요? 내가 없으면 상대적으로 더 큰 음향의 진동값의 설정은 있을 수가 없는데 그죠? 물리적으로 여기서 인력을 만들든 내가 없는데 그 인력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인력 자체의 근원의 힘도 뭐 때문에 발생된 거예요? 나 때문에 발생한 거야. 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요. 여러분 철학적 사고로서도 굉장히 정수해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인력 자체가 있다. 나 때문에 달도 의미가 있다. 달의 교차의 운행은 나가 있어야지. 나와 더불어야 시작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상위이치라는 거예요. 이게. 상위이치다. 하루하루는 내가 가는 길을 장식해주고 있으며 시적인 표현이죠. 이거 굉장히 여러분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하루하루는 내가 가는 길을 장식해주고 있으며 이거 뭐예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시간. 하루하루가 내가 가는 길을 장식해준다. 뭐예요? 내 뒤에 약간 시간이 따라오면서 마치 이렇게 결혼식장에서 애기들이 앞서서 꽃을 뿌려주는 느낌이잖아요. 약간 시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괴테 수준만 시간을 통찰해도요. 내가 시간을 정의할 수 있어. 내가 원치 않으면 악마도 없다라는 것처럼 시간아 멈추어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시간아 멈추어라가 나오죠. 하루하루 내가 가는 길을 장식해주고 있다는 표현은 시간에 대한 고찰이 충분해야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막 써보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애기들이 꽃잎을 뿌려주는 것처럼 결혼을 하는 남자, 여자. 앞으로 쭉 갈수록 뭐예요? 이렇게 뿌려주죠. 하루하루는 내가 가는 길을 장식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이지는 나를 맞아 푸르러지고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데이지의 어머니는 음양의 진동값을 품고 싹을 틔우는 거죠. 그 역할이 일단 있는 거야. 나를 맞아서 푸르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구령적인 생각을 하면요. 이런 생각들이요. 그냥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구령이라고 생각해. 여러분들이 그냥 우주령이라고 생각해. 거기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방 안에서
방 밖에서, 집 안에서, 집 밖에서, 사회에서 다 벌어지고 있는 일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수많은 모든 별들도 저 첫날 밤에 내 눈짓 하나로 찬란한 빛을 내게 되었죠. 이게 우주 탄생 변화 원리 순간에서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게 토성인지 저게 목성인지 금성인지 모르겠지만 내 눈앞에서 반짝이고 있으면 그것들의 생명력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다 그러면 뭐예요? 첫날 밤에 그 태초의 첫날 밤 수많은 별들도 그 태초의 첫날 밤에 누구의 눈짓 때문에 의미가 있다? 너를 이름 지었을 때 너는 의미가 있다 그거야. 꽃 이름 너의 꽃의 이름을 불렀을 때 너는 꽃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눈짓 하나로 찬란한 빛을 냈다 그거예요. 유물론자가 그냥 하늘을 보면서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어디 어두운 밤에 막 어딜 가. 그러더니 어디 철원을 가. 그리고 만원경. 이거 맨날 사. 뭐 유행이니까 또 사. 왜? 별 보러 산대 그걸. 만원경 딱 놓고서는 그냥 자기는 마치 굉장히 명상하는 사람이고 고요함을 좋아하는 거고 별들을 사랑하는 사람인 마냥 이렇게 별들을 쳐다보면서 아 별들 참 아름답구나. 이게 고요고 평화지. 아 일상에서 떨어지는 게 이거지. 인스타 감성 폭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유물론자들의 그냥 뭐예요? 유행이야. 그런 건 다 인스타 감성이에요, 그런 건. 괴테가 그런 걸 보면 뭐라 그래요? 아유, 이 애송이들아. 그러겠죠. 이 애송이들아. 그러면 괴테에 이런 게 보여야지. 진짜 공부를 하면서 별들에게 감동을 해야지. 내 눈짓 하나로 찬란한 빛을 내는 게 뭔지 알아야지 그게 진짜 밤하늘의 별이 반짝이면요. 여러분 굉장한 감동을 느껴요, 실제로. 굉장한 감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억만리 밖에서 어머니의 빛을 내고 있기 때문이야. 그 빛 하나가. 그 저기에 있는 별이 우리와 같은 지구와 같은 행성에 어떤 빛을 퍼부어주고 있는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 어머니는 엄청나게 지금 열일을 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반짝하는 별들을 보면서 밤하늘에 그게 몇 개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은하만 해도 그 별이 몇 개냔 말이야. 거기에는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어도. 여러분들은 만약에 다른 인간이 선행했던 인간이 지구가 탄생될 때 태양이 폭발하면서 빛을 내면 그 인간들이 이 빛에 대해서 감동이 없었을까? 아니에요. 감동이 있었어. 왜? 그 빛은 나중에 언젠간 뭐가 되니까? 나의 별이 되니까. 저기서 반짝이고 있는 건 언젠간 누구의 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별이 되는 거야. 이 고찰이 왜 100% 확실해요? 모든 것은 나였다야. 저기서 반짝이는 건 그가 곧 나예요. 나. 이건 아주 명확하고 간단한 이치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별들이 아무리 수많이 반짝반짝반짝거린다 그래도 그 특정한 별 또는 전체적으로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고찰할 수가 있고 여기서 무한한 감동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밤하늘의 별 이런 것들. 왜 보통 사람들도 밤하늘의 별을 보면 굉장히 평안함을 느끼면서 감동을 느낄 거냔 말이에요. 노을을 보면서 그렇고 이글이글 뜨는 태양은 왜 꼭 1월 1일 날 정돈진가 가가지고 뜨는 태양을 봐야 되는데 니들이 뭘 한다고. 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감동값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우리는 태생적으로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거를 우리가 고찰할 수 있다는 거죠. 속물적으로 편협한 사상의 굴레에서 당신네들은 해방시킨 것이 내가 아니었고 누구였습니까? 그러나 나는 정신이 일러주는 대자유로이 내 내면의 빛을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가며 광명을 앞으로 하고 암흑을 뒤로 물리고서 독자적인 황홀광에 젖어 재빠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학자가 얘기한 거죠, 이거 지금. 학사 입장에서 얘기는 했지만, 자, 이 입장이요. 굉장히 그럴듯해요. 학사라는 걸 이제 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근데 학사라는 걸 붙이면 이게 뭐가 돼요? 제가 말한 인스타 감성. 학사, 개가 떠들면 이건 인스타 감성이야. 인스타 감성. 그쵸?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딱 빼고 생각했을 때는, 아, 자연 만물을 보는 이치로서 괴테의 시선이 담뿍 들어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광명을 앞으로 하고 암흑을 뒤로 물리고서 나아가는 입장에서는 암흑을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빛은 앞으로 나가는 거야. 그죠? 그런 의미로서 독자적인 황홀경에 젖어 재빠르게 나아가고 있다. 저도 얘기할 때 9의 자리에서 기꺼이 나아가라. 5에서 6생, 7에서 6생, 9에서 6생, 6생 무슨 자리마다 5, 7, 9 자리에마다 10방이 될 때까지 6생 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황홀경으로, 어떨 때는 어떻게 비참함으로, 머물면서 괴로움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은 나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메피스토가 이제 다시 섭리로서 비꼬면서 이제 학자 입장을 비판하겠죠. 당연히. 괴상한 놈, 너 좋을 대로 계속 해보라. 이게 섭리의 뭐예요? 이게 섭리의 마음이야. 자,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 그래서 부모 마음은 결국엔 싸우다가도 뭐라 그래요? 툭 하고 내뱉는 게, 아, 그래. 다치지만 마라.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너 좋을 대로 일단 좀 해. 이 마음이에요. 똑같아. 너 좋을 대로 해. 부모가 자식 못 이기죠. 섭리가 이렇게 난리를 치는 섭리 객체들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 좋을 대로 좀 해. 그러나 우매한 생각이든 슬기로운 생각이든 옛사람들이 이미 생각지 못한 것은 없다는 사실, 이게 섭리예요. 섭리를 얘기하는 거야. 옛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건 없다. 이게 이치야. 이게 뭐야? 섭리, 음양의 진동값. 이게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있는 거죠. 이게 옛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건 없다라는 표현이야. 그죠? 이해되시죠? 그걸 깨닫게 되면 내 놈도 몹시 마음이 아프겠지? 이런 마음, 이런 마음. 아까도 이 학사를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야, 너도 나이 들어봐라. 이 꼰대 입장에서도 비슷하잖아. 너 나이 들어봐라. 다 알게 될 거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몹시 마음이 아프겠지. 엄청 괴로울 거예요. 젊었을 때 진동값이 지랄 맞을수록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나 부끄러워지게 돼 있는 거야, 여러분. 나 부끄러워져.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젊었을 때 오히려 더 그런 걸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그걸 추천해. 왜냐하면 호기심의 발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막 호기심이 끓을수록 여러분들이 탐구 정신이 들기 때문에 정의 내리고 싶어 하고 말하고 싶어지는 힘이 동시에 막 생긴단 말이에요. 오류가 있어도 그래도 막 말하게 돼. 자,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해요? 오류 벌어질 수 있다. 중요한 건 뭐다? 책임감. 그래서 책임감을 얘기하는 거야. 자, 몹시 마음이 아프겠지? 그래서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실수를 저지르고 이렇게 학사처럼 좀 싸가지가 없더라도 모르고 정의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 정의 내리면서 올라오는 게 차라리 맞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오히려 그래. 그러면서 뭘 해야 되는 게 맞아? 책임을 지면 돼. 책임을 지면. 그죠? 이것도 제가 보통 말씀드리는 건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이런 표현 쓰는 거예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죗값이라든가 오류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거 좀비예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란 거야. 그래서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지면 돼.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그런 건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게 두려워하지 말아요.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일로 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지만 저런 놈이 있다 해서 우린 위험할 게 없으니 이 표현이에요. 지금 또 제가 말한 게 두려워하지 말고 일로 와. 네 표현해. 어릴 땐 다 그런 거지 뭐. 왜? 그걸 다 받아주는 부모님이 있을 거고 우주품이 있을 거기 때문에 예수님과 석가의 품이 있을 거기 때문에 별로 위험할 거 없다는 거예요. 섭리 안에서는 음양이 그렇게 지랄맞은데 어떡해. 다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거죠. 몇 해만 지나면 그것도 달라질 것이다. 오류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달라지고 나서도 또 오류는 벌어져. 하지만 괜찮다는 거예요. 여기 또 이제 아름다운 표현이 있죠. 포도즙이 아무리 괴상하게 끌어올라도 이건 뭐가 될 뿐이에요. 뭐 술이 되겠지 뭐. 증류수가 돼서 뭐 포도주가 되고 말겠죠. 그 싹은 그 잎을 펴서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과 씨앗은 사과를 맺는 거야. 포도 씨앗은 포도를 맺는 거야. 그 포도를 끓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포도주가 될 뿐.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그거예요. 애벌레는 커서 정해진 나비가 되는 거예요. 박수를 치지 않는 관람석의 젊은이들을 향하여 이것도 이제 보세요. 갑자기 또 객석으로 시선을 돌리죠. 메피스토가 이렇게 섭리를 얘기하는데 제 마음하고 똑같아요, 이게. 메피스토가 섭리를 막 얘기해도 관객에서 젊은 것들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멍하거나 아니면 아우 저 노인네가 또 쓸데없이 뻔한 얘기 하네 이러겠지. 그죠? 무시하거나 멍하거나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야. 자네들은 내 말을 듣고도 냉담한데 무슨 감동이 없지. 저는 이렇게 할 말이 많은데 너희들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것도 모르겠지. 선량한 아이들이라 그냥 내버려 두겠네.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어, 대스승들은 여러분 그런 게 느껴질 거예요. 나이가 없어.
스승들이 여기 정자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여기 이렇게 제자들이 있어. 스승이 만약에 60살이야. 근데 여기 80살 먹은 어르신, 저쪽에서 온 노동자 70살 어르신, 예를 들면 무슨 일을 하는 어르신, 또 젊은이들, 자기 동년배들 이렇게 앉아 있어도요. 이건 그냥 아이와 같이 보여. 아이와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나이가 상관없이. 섭리가 자연 만물을 볼 때는요, 이 섭리 안에서의 우리가 갖고 있는 유물론적 시간 개념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라 그냥 내버려 두겠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뭐 실수를 하든지 간에 나한테 싸가지 없이 굴든지 간에 나를 그냥 뭐 알지도 못하고 비난하든지 간에 너니까 그럴 수 있지. 너니까. 음. 애들이 뛰어가다가 근데 출근하고 가는 길에 여러분 만약에 어떤 애기가 뛰어가다가 아이스크림을 때마침 하얀 바지 입고 왔는데 초코 아이스크림을 넘어져 갖고 탁 하고 묻혔어. 아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죠. 아이니까. 애가 그러면 애를 질질질질 파출소에 끌고 가가지고 여러분 세탁비를 물어내라고 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입은 바지가 300만 원짜리 명품이야. 그래도 애를 질질질질 끌고 가서 파출소에 야 엄마한테 전화해. 야 세탁비 물어내야 되니까. 제정신인 어른이면 그럴까요, 여러분? 안 그러죠. 안 그래. 선량한 아이들이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 실수는. 섭리 입장에서 인간의 하는 일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 입장에서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이렇게 봐. 선량한 아이들이라 그냥 내버려 둔다네. 그러니까 그들이 까불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섭리는 내버려 두는 거야. 그들이 설정해 놓은 값에서 우리들은 쇠가 빠져요. 실제로 목숨까지 잃고 하루에도 수백 명이 자살을 해. 그래도 섭리는 어떻게 봐? 선량한 아이들이라 그냥 내버려 두겠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구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요. 눈도 깜빡 안 해. 눈도 깜빡 안 해. 테레사가 10만 명이 우글우글거려도 내가 좀 있으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일. 지진 일으켜서 해일이 일어나는 거야. 테레사 10만 명은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선량한 아이들이라 그냥 내버려 두겠다라는 의미를 그런 식으로도 볼 수 있다. 잘들 생각해 볼게. 악마는 늙으니까 이치는 옛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섭리가 풀어지고 나서 선형적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거든요. 나는 진화 발달해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시대적 이치는 다 자꾸 옛것이 되는 거야. 악마는 늙으니까 그 말이에요. 자네도 늙으면 그 말을 이해할 것세. 너 자체도 이치가 되면 알 거야. 너 자체가 시공을 극복하면 알 거야. 네가 공을 극복하게 되면 알 거야.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자, 그래서 마지막쯤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했던 것은 캐릭터를 차지하고 났을 때는 중요한 일이다, 중요한 얘기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